네, 신용환입니다. 네, 부위원장님 안녕하세요. 오마이팀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신용환입니다. 지금 네. 어디서 뭐 하고 계세요? 청주에서 계속 네, 선거운동하고 인사드리다가요. 네네네. 지금 최진봉 교수님 목소리 듣고 싶어서 사무실로 잠깐 와서 전화 조용한 데서 받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네, 인터뷰해 주셔서. 예, 일단, 정치적 결단을 하시고 충북지사 출마를 공식 선언했잖아요. 지난 2월 26일 날. 네, 네. 어떤 마음으로 이렇게 출마를 결심하게 되신 거예요? 제가 지난 한 8년 이상을 네네. 배낭 하나 메고 음, 정말 도보로만 대중교통만 이용하거든요. 네네. 그 지역에서. 음, 그러면서 충북 단양 북쪽부터 영동까지 수도 없이 많이 현장을 다녔습니다. 음, 도민들이 진정으로 바라는 거, 새롭게 변화되는 충북에 원하는 거, 네. 이런 강한 목소리를 들으면서 과연 제가 그걸 담아낼 그릇이 되느냐, 그런 충북을 새롭게 이끌어갈 시대적 지도자가 될 것이냐라는 거에 고민을 많이 했었고, 이제는 네. 충분히 이재명 정부, 이재명 시대에 맞는 새로운 리더십으로 함께 발맞춰서 끌고 나갈 수 있다라는 확신을 가지고 네. 충북 도정을 이끌겠다 선포를 했습니다. 아, 그러셨군요. 그럼 가장 먼저 바로잡고 싶은 충북의 모습은 어떤 거예요? 위원장님? 도민, 시민 위에 군림하는 구태. 구태. 섬기는 리더십이 아니라 네. 이 오송 참사가 있었잖아요. 네, 바로 저희 그랬었죠. 시골집 앞에 있는데요. 그렇군요. 그때 도민의 눈물과 함께하는 것이 아니라 술판, 각종 이제 어떤 자연 재해 있을 때도 그렇고 네. 도민 시민들의 눈물과 그 애환과 함께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고 처리 이런 데 있어서도 책임을 회피하거나 맞아요. 그런 모습들 결국 뽑아달라고 할 때 이제 많이 숙이다가 네. 뒤에 가서 이제 그 도민이 군림하는 것, 섬기는 리더십이 아닌 탑다운 방식의 그런 군림하는 행정가, 네네. 이런 구태들이 지금까지 만연돼 있고 그런 구시대, 네. 구태, 구인물 이런 부분을 과감하게 버리고 정말 이재명 시대의 새로운 리더십, 실용 리더십 이런 것들이 펼쳐질 수 있게 해야 된다. 그렇지. 그게 가장 첫 번째입니다. 네. 그리고 이제 최근에 일부 이제 경쟁자들이 문제를 제기한 부분을 안 여쭤볼 수가 없는데 네. 민주당 영입 인재시잖아요. 그리고 예. 지금 현재 이재명 정부의 지방시대위원회 부위원장을 맡고 계시고 활동하고 계신데 예. 일각에서 예. 이 정치적 행보에 대해서 뭐 이렇게 좀 문제를 제기했어요. 예를 들면 네. 박근혜 정부 때 청년위원장을 지냈다. 근데 그것도 본인이 직접 밝히신 거잖아요. 네네. 근데 이런 문제를 이렇게 문제를 제기하는 경쟁자들의 모습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셨어요? 그때는 맞고 지금은 틀리다? 제가 12.3 내란에 맞서고 네. 명태균 게이트, 윤석열, 김건희와 맞서서 수도 없이 고소고발당하고 싸울 때는 박수치고 지금은 손가락질이다? 그때는 맞고 지금은 틀렸다? 과연 우리 당원들은 어떻게 생각하실까? 그 모습입니다. 이 경위도 조금 저는 의아합니다. 네. 제가 현직인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 부위원장 그 부분을 선관위에 등록을 했습니다. 네. 근데 당에서 네. 그게 뭐 기간 요건 그리고 일각에서 문제 제기를 한다고 그래서 제가 울며 겨자 먹기로 그러면 알겠습니다. 저는 전직을 쓰겠습니다. 해서 이제 올리게 된 거거든요. 그랬더니만 그걸 가지고 민주당의 정신, 정체성이라는 걸 걸고 넘어졌습니다. 좋습니다. 민주당의 적자, 특히 우리 충북 민주당, 민주주의, 민주당의 정신을 잘 이끌어오신 선배님들, 네. 선배님들, 저와 함께 경쟁하는 노영민 비서실장님, 송기석 군수님, 네. 한범덕 청주시장님 등등등 네. 다 민주당의 적자로서 저는 이재명 대통령이 저를 영입한 양자라고 처음부터 인정을 했습니다. 네. 그 적자들의 그동안 빛나는 전통, 투철하게 만들어오신 민주주의 잘 배우고 모시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 이제 손가락질이 왔습니다. 좋습니다. 제가 적자 자리를 자임하지 않았습니다. 그 선배님들이 적자라는 걸 부정한 적도 없고 제가 양자라는 걸 부정한 적도 없습니다. 외적이 쳐들어왔습니다. 12.3 내란, 윤석열이라고 하는 장기 집권, 영구 집권을 꿈꾸는 외적이 쳐들어왔습니다. 양자도 집을 지킵니다. 네. 그 차가운 아스팔트를 그 겨울에 우리의 열정으로 동지들과 함께 열정으로 체온으로 녹여가면서 제가 방송 외에 단 한 번도 그 집회 시위에 빠진 적도 없습니다. 오마이TV 현장 생중계 리포터로 네. 많이 활동했습니다. 네.
그때 과연 음. 그분들은 무엇을 하고 계셨는지 제가 그런 부분 그동안 묻지 않았습니다. 네. 진짜 자기 위치에서 최선을 다해서 민주주의의 신념, 민주당의 정신을 실천하셨으리라 믿습니다. 네. 저는 강원 동지 여러분과 함께 최선봉에서 음. 총알바지 화살 맞아가면서 함께 했습니다. 자, 이재명 대통령이 영입할 때 말씀하셨습니다. 신용환 위원장 독특한 이력을 가졌죠. 박근혜 정부에서 청년위원장 하셨죠. 네, 우리의 폭을 넓혀줄 인재로 특별히 기대한다. 고스란히 영상에 박제되어 있습니다. 대통령께서 특별히 기대하는 것 바로 실용코드. 새로운 이재명 시대에 맞는 인재로서의 실용코드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뉴노멀 계속 바뀌어 나가잖아요. 네. 이재명 시대에 맞는 진정한 새로운 리더십, 또 민주당 정신, 민주당 정체성, 그에 부합하는 인재가 누구냐. 그래서 저는 제가 네거티브하지 않겠다라고 끊임없이 다짐을 했고 선포를 했었기 때문에 네. 정말 저에 대한 민주당 정신이 의심이 된다면 합동 토론하자. 왜냐하면 저 빼고 세 분이 저를 기자회견으로서 그 부분을 네거티브 공격을 하셨기 때문에 네. 그러면 토론을 하시자. 라고 했는데 그건 응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면 이제는 당원 여러분의 판단에 맡기고 제가 그대로 올곧은 모습 그대로 전진하는 것밖에 없겠다라고 네. 생각하고 여전히 네. 정치적 신념, 그 민주당 정신을 저도 배우고 실천하기 위해서 일선에서 계속 열심히 뛰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러니까 뭐 아니 과거 거 안 올렸더니 올리라고 하고 올렸더니 그걸 갖고 문제를 삼는 그거는 조금 이해가 납득이 안 되는 그걸 상황입니다. 제가 숨겼거나 네. 네, 어디 네. 감췄다가 새롭게 터져 나왔거나 네, 이런 게 네. 아니라 그러니까요. 장관급 자리였거든요. 네, 네, 네. 스토리어가 오픈되어 있습니다. 맞아요. 대통령님도 그걸 알고 직접 코멘트를 하시면서 저를 영입했고요. 네네네.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본인이 이제 발간한 저서에서 좀 눈에 띄는 대목이 있어서 여쭤보면 그 공익 제보를 많이 하셨잖아요. 왜냐하면 신용환 예. 부위원장이 예전에 윤석열 때 이제 가지고 있던 여러 자료들, 정말 그, 예, 그 중요한 자료들, 그게 혹시 뺏기거나 없어질까봐 딸의 가방에 증거를 숨겼던 일화가 있다면서요? 지금은 정말 웃으면서 이야기하지만 네네. 당시 이제 둘째 딸이 고3이었거든요. 네네네. 다 쓴 참고서에 속지를 다 떼어 버리고 네네. 겉에서 보면 이제 참고서로 보여지는 거죠. 그 참고서 표지로 보여지는 속에다가 제가 이제 크게 보면 자료가 두 가지 버전이 있습니다. 하나는 그동안 이제 타이핑돼 있던 수많은 자료 약 6,100개가 넘는 파일입니다. 네네네. 그거를 이제 그 외장 하드에 담아서 가지고 있었고, 네. 또 하나는 제가 회의 때마다 중요한 이제 전략 조정회의에 들어가 있었기 때문에 매일 들어가서 네. 소위 윤석열 후보를 포함한 이제 최고위 간부들과 회의를 거의 매일 했기 때문에 네. 그걸 손으로 쓴 수기 자료가 있습니다. 회의에서. 이거는 네네. A4 이면지에 썼기 때문에 네네네. 제가 무슨 뭐 조작했다고 주장도 못하죠. 이면지 네. 내용이 다 그대로 그러니까. 있기 때문에 네네네. 그 수기로 썼던 자료를 참고서처럼 하나씩 넣어서 겉에 띠지를 붙여가지고 1번부터 10번까지 번호를 매겼습니다. 네네네. 그래서 이제 어디다 숨길까를 이게 이제 계속 그때 이제 막 조사받고 시달리고 할 테니까 이 USB와 이제 복사본을 해서 심지어 이제 뉴스타파에도 드리고 제 지인들한테 이제 또 후배한테 몇 개를 맡겼어요. 분산해서 혹시라도 뺏기면 이걸 날 나중에 도와다오 네네네. 하고 이제 맡겼는데 이거 종이 원본을 잃어버리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고민 끝에 저희 부부가 차로 이동하면 이건 다 걸릴 것 같다. 네네. 그래서 고3 수험생 딸아이한테 큰 책가방으로 바꿔주고 책가방에다가 이제 그거를 넣어서 학교 사물함으로 이제 보내게 된 거죠. 그러다 보니까 뭐를 공개하려면 네네네. 시차가 좀 걸립니다. 사물함 가서 예를 들어서 꺼내와야 돼. 8번에 이제 그 8번에 그거 네네네. 숨겨진 자료다 그러면 딸아이한테 카톡으로 8 이렇게만 보내는 거예요. 아무 내용 없이. 그러면 이제 그날은 딸아이가 8번을 가져오는 거죠. 근데 8번을 가져왔는데 아이고 이게 8번이 아니라 사실은 9번에 있었다. 그럼 이렇게 되면 또 이제 시차가 또 그러네. 걸리는 거죠. 그러네. 예, 그런 지금은 웃고 얘기하지만 야, 그 당시에는 진짜 상당히 그랬겠네요. 눈물 나는 맞아요. 그런 일이었습니다. 온 가족이 그 자료를 지키기 위해서 노력했으니 참 고생 많으셨다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이제 충북 발전 공약과 정책에 대해서도 오늘 이제 신용환 부위원장이 실물경제 전문가시니까 예. 창업 특별도하고 가사수당 요 얘기를 하셨.
하셨고 예. 5만 원 지급, 창업특별도 충북 선포를 주요 공약으로 내세웠는데 이제 예. 사람들이 궁금해하는 건 재원을 어떻게 마련할 거냐 이 부분인 네네. 것 같아요. 어떤 계획 네네. 갖고 계세요? 창업특별도는 제가 특별히 선포하게 된 이유가 있습니다. 네네. 미국의 경우에 매년 창업을 통해서 약 300만 개의 신규 일자리가 평균적으로 창출이 돼요. 네. 근데 대한민국은 이제 전통적으로 대기업부터 중견기업 이런 협력업체, 옛날로 치면 하청업체 이런 먹이사슬 체인이 밸류 체인이 좀 고정화된 면이 있잖아요. 네. 이런 부분을 이제 창업을 통해서 새로운 지역에서 성장된 또 지역에서 양성된 인재들이 지역에 남고 지역의 지속 가능성을 담보하는 그런 창업 등을 통해서 지역 발전을 같이 도모하면서 지역의 지속 가능성, 미래 일자리, 미래 먹거리를 함께 만들어내는 네. 이런 것들을 가자. 그러면 이제 우리 국민 성장 펀드도 있잖아요. 네네. 그리고 충북 창업 펀드, 지금도 이제 운용되는 충북 펀드가 있는데 그런 것들을 더 강화해서 국민 성장 펀드처럼 강화해서 네. 창업 지원을 해 나가고요. 여기서 제도적으로 이제 몇 가지 제가 만들어낸 게 있습니다. 네. 제가 벤처캐피탈 대표를 했잖아요. 네네. 창업 지원을 많이 해봤잖아요. 그렇죠. 실패자들이 많습니다. 실패 때문에 그게 두려워서 자꾸 대한민국은 창업 선호 지수가 30% 정도밖에 되지 않는 거예요. 네. 실패 스펙이라고 실패도 스펙이다. 실패한 사람들도 그 실패 속에서 배우는 교훈과 경험이 있으니까 네. 그 부분을 높게 사서 예를 들어 창업정책 또는 소상공인 창업정책 이런 건 소상공인이 창업했다가 실패한 머리 좋고 그래도 여러 가지 기획 제안서 같은 거 써본 사람도 많이 있잖아요. 네네네. 그런 분 가운데서 예를 들어 계약직 공무원도 뽑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더 잘 관리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네네. 오히려 실패가 스펙이 되게 만들어주자. 그 다음에 패자부활전. 이 창업해서 실패하기 직전에 있는 사람들 또는 실패한 사람들은 낙인이 팍 찍혀요. 네네. 저 사람 망한 사람. 피해야 돼. 만나면 안 돼. 돈 빌려달라고 해. 이런 식으로 이제 사회적 낙인이 찍히니까 그분들이 최소 다시 일어날 수 있는 사다리를 만들어주는 거. 네. 이런 게 이제 내용에 포함되고요. 뭐 가사수당도 그렇지만 제가 이제 워라밸과 관련된 생활 속 공약을 또 많이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일상생활에서 소확행 공약들. 네. 그냥 그 간단한 거 하나 말씀드리면 제가 선거운동하면서도 많이 당하고 있는 건데요. 네. 서울보다요. 네. 지방으로 올수록 화장실 인심이 의외로 박합니다, 이게. 그래요? 그래서 급하게 어디 배 아파서 화장실 가려고 보면요. 1층 화장실이 잠겨 있는 데가 많아요. 디지털 로고로 잠겨 있어요. 네네네네네. 그러면 일정 번화가 인구가 어느 정도 다니는 곳에 결국 화장실을 개방형으로 해주면 청소비라든지 이런 것들 일부 지원해 주겠다. 네네네. 그래서 개방형 화장실을 많이 해주라. 여성분들 훨씬 더 급할 수도 있잖아요. 남자들이 또 이 화장실 면수나 이런 게 좀 더 남자 위주로 옛날부터 돼 있었잖아요. 네네네. 그런 부분들 아주 그 작은 부분들 이런 것들을 실물 경제 현장과 생활 속 이슈 이 양쪽으로 같이 제가 공약으로 걸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지방시대위원회 부위원장인데 지금 보니까 위원장이 경남도지사 공천을 받아서 공석이 되는 바람에 본인이 지금 국무회에 대신 참석하고 있죠. 직무 대행을 하고 있고요. 이제 국무회의가 앞으로 열리는 거에 이제 저희 그 필요 파트 등등으로 해서 참여를 할 수가 있고요. 네. 그리고 지금 이제 행정 통합이 가장 큰 이슈잖아요. 네, 그렇죠. 행정 통합을 주무 부서는 행정안전부지만 저희가 이제 백업하는 일들이 많이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제 그 행정 통합 이후에 펼쳐질 일들 또 행정 통합이 되지 않은 지역은 그럼 앞으로 어떻게 균형 발전을 또 다시 도모할 거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감당하고 있고요. 공공기관 2차 이전 부분 있잖아요. 이거에 대한 심의 의결을 바로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가 하거든요. 그렇군요. 그러면 혁신도시에만 배치할 거냐 아니면 혁신도시 이외의 지역 새롭게 그래도 균형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서 다른 지역도 배치할 거냐 등등등에 대한 여러 가지 이제 그 정부의 방침들이 있잖아요. 또 그에 따라서 그거의 가능성, 실현 가능성 이런 것들을 놓고 심의 의결을 하게 되거든요. 이런 이제 중요한 일들이 있고 13일 날 3월 13일 날 대통령께서
충북을 방문하십니다. 아, 그러시군요. 이제 그 타운홀 미팅을 하잖아요. 맞아요. 타운홀 네. 미팅을 주무하는 위원회가 바로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입니다. 그렇군요. 네. 그래서 그 행사 준비 그리고 뭐 안내라든지 백업하는 것들 네. 이게 이제 청와대와 잘 맞추어서 또 차질 없이 잘 준비하고 하는 일들 네. 열심히 직무대행으로 네. 제가 뭐 직무대행이라는 건 이제 후임이 임명되면 뭐 그날부로 이제 끝나는 거니까 네. 며칠이 되더라도 업무에 차질 없도록 꼼꼼하게 챙겨 나가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네. 본인이 김영환 지사보다 충북을 더 잘 이끌 수 있다는 압도적인 경쟁력 딱 한 가지만 꼽는다면 뭐가 있을까요? 과거냐 미래냐 누구나 미래를 이야기합니다. 네, AI 네. 로보틱스도 누구나 쉽게 이야기합니다. 네. 그렇지만 그것을 외워서나 배워서가 아니라 네. 생활 속에서 체감적으로 매일매일 체화되어 있는 그런 생활 속에 네. 어떤 그 경험과 지혜로 그걸 밖으로 쏟아낼 수 있느냐 그 차이겠죠. 그래서 압도적인 경쟁력이라 그러면 과거로 네. 부패로 구인물로 갈 거냐 네. 압도적으로 새로운 충북 새로운 인물로 갈 거냐 네. 이 부분이 가장 큰 경쟁력. 네. 단순히 인물 교체, 세대 교체만이 아니라 시대를 교체하는 이재명 시대잖아요. 네, 이재명 시대에 그렇죠. 맞춰서 네. 시대 정신을 온몸으로 끌어안고 시대를 바꿔나갈 수 있는 그런 인재냐. 네. 이 부분이 가장 큰 경쟁력이라고 봅니다. 네. 그리고 이제 이재명 정부와의 호흡 부분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 신용환 부위원장이 이재명 정부와 제대로 호흡을 맞춰서 충북을 지방 주도 성장의 중심으로 만들겠다 이렇게 강조를 하셨는데 이 부분은 또 어떤 방식으로 실현하실 계획이십니까? 이재명 대통령이 참 대단한 그 일을 하는 것이 지금 요즘 엄청난 인기로 그렇죠. 오잖아요. 네네, 그 중에 맞습니다. 사실은 제일 큰 게 네네. 권력을 잡으면 다 틀어지고 놓기 싫잖아요. 그렇죠. 그거를 스스로 내려놓으면서 권력을 네. 지방으로 이양한다 하면서 지방자치단체가 아니라 지방정부다. 까지 네. 강조를 하잖아요. 네, 이게 네. 쉽지 않거든요. 그렇습니다. 윤석열 한번 비교해 보세요. 자기가 네. 다 틀어지려고 친위 쿠데타까지 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랬죠. 그런데 네네. 그걸 거꾸로 내려놓고 지방으로 이양한다. 그러면 그런 원칙과 철학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그러면 지방 발전, 균형 발전, 네. 행정 통합 등등을 통해서 수도권 일극화를 막아내면서 지방에서 태어나고 자란 인재들이 네. 자기 지역의 행복감을 느끼면서 지속 가능성을 만들어내고 이런 게 이제 시대적 과제잖아요. 네네네. 이런 부분에서 이걸 정확히 이해하고 코드를 맞춰서 같이 같은 방향성을 갖고 갈 사람 네. 바로 이재명 대통령이 선택해서 차관급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 부위원장으로 임명한 저 신용환이 우리 충북 인재들 가운데 가장 경쟁력 있게 방향성을 맞춰서 나갈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네, 그럼 마지막으로 우리 시청자분들 그리고 충북 도민들에게 본인이 이제 출사표를 던졌으니 내가 앞으로 이런 도지사가 되게 되면 이런 일을 하겠습니다. 저를 좀 지원해 주세요라는 호소의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 의외로 자신감이 없거나 소외론, 홀대론 이런 것을 많이 강조하기도 합니다. 네. 그런데 우리 충북은 네. 중소도입니다. 이미 자신감을 가지셔도 좋습니다. 네. 인구가 160만인데 GRDP가 89조 정도 됩니다. 1인당 GRDP에서 전국 5위권 이내에 항상 있습니다. 네네. 고용률, 실업률에 있어서 전국 1위, 2위를 항상 다투고 있을 정도로 네. 강소옵니다. 그런 자부심의 바탕 위에서 네. 앞으로는 단순한 그런 산업 생산 네. 이 부분뿐만 아니라 삶의 질에 대한 그 부분을 더 높일 수 있는 새로운 인물, 네. 워라벨의 시대에 맞게 도민의 행복감을 같이 높여갈 수 있는 그런 새로운 인물, 새로운 지도자로서 충북을 완전히 새롭게 이끌어 가겠다. 이재명은 합니다. 네. 신용환도 합니다. 네. 이제 충북이 젊어집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저도 열심히 응원하고 있으니까 신용환 네. 부위원장님 꼭 좋은 성과 있으시기 바라고 오마이TV도 함께 열심히 응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무너무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행복한 주말 되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신용환 네. 부위원장과 네. 얘기를 나눠봤습니다. 지금 직무대행이시죠? 직무대행이에요. 네. 어떻게 들으셨어요?